자, 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 저희 이제 소방시설론 뒤쪽에 문제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부터 한번 볼게요. 대형 소화기 성능. 제가 이게 소화기 성능을 나누는 대표적인 기준이 뭐냐면 이게 있다 그랬어요. 자, 무슨 단위요? 능력 단위, 그쵸? 그러니까 이 능력 단위에 따라 우리가 소형이냐 또는 대형이냐. 그래서 대형 기준을 알고 있으면 된다 그랬죠. A급일 때 10단위, B급일 때 20단위. 그래서 얘 미만인 게 다 소형 소화기라고 했어요. 즉 A급 기준으로 1에서 9, B급 기준으로 1에서 19.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맞는 거 찾아라 라고 하면 이 대형 기준 10에 20단위 찾아야죠. 그러면 여기 가보면 정답 몇 번? 4번으로 가져가실 수가 있을 거고요. 됐죠? 자, 그리고 17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소화 설비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1번 소형 소화기는 능력 단위 1단위 이상이고 대형 수동식 소화기 능력 단위 미만인 거다. 자, 소형 소화기는요 능력 단위가 1단위 이상이래요. 대형 수동식 소화기 능력 단위 미만이래요. 맞죠? 방금 얘기했죠. 두 번째, 자, 대형 소화기 또 특징이 뭐냐면 A급 10단위, B급 20단위 이상으로 운반대와 바퀴가 설치가 된다. 그래서 돌돌돌돌 끌고 다니기는 바퀴가 달려있다 그랬죠, 소화기에. 그죠? 그리고 여기 위에 이 바퀴와 여러분들, 여기에 이제 손잡이가 달려있고 사람이 이걸 끌 수 있게. 그래서 얘들이 되게 무겁다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분말만 예로 들면 얘가 20kg다, 20kg. 분말 무게만. 그럼 이 본체까지 하면 더 무겁겠죠, 그죠? 자, 세 번째, 간이소화 연구에는 에어로졸식 투척용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 연구가 있다라고 지금 들어가 있고, 스프링클러 설비 등에 가보니까 SP, 간이 SP, 그죠? 화재조기 진압 맞는데 이게 제외였습니까? 캐비넷형이? 아니죠. 이거 포함이죠, 다. 맞나요? 그래서 여기 이제 포함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리고 18번 볼까요? 이게 이제 약재 충전량에 따른 분류가 제가 예전에 있다 그랬잖아요. 소형이랑 대형이. 근데 얘가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 물소화기다. 물소화기는 거의 없지만 또는 강화액, 포, CR분, CO2, 할론, 분말. 자, 이게 약재 충전량에 따라 물소화기는 80리터 기준이 이제 대형 소화기로 구분이 되고요. 자, 여기 물, 강, 포 60, 포가 20. 그죠? 가스는 50kg, 할론이 30, 분말이 20. 맞나요? 그래서 862에 532.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는 옳은 걸 찾아라 라고 한다면 여기에 잘못됐죠. 강화액 잘못됐고, 분말 잘못됐습니다. 그죠? 이산화탄소 50kg. 요게 맞네요. 됐습니까? 네. 요거 하나 잘 정리를 좀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습니다. 자, 19번 보겠습니다. 소화기 설치 유지 관리에 대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 자, 이렇게 높이 정해져 있고요. 바람을 등지고 해야겠죠. 그죠? 불을 향해서. 바람을 맞대어서 하는 게 아니고 등지고. 세 번째, 소화기를 지정구역 내에 비치를 해두고요. 사람 통행에 방해되는 곳에 설치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맞죠? 지정구역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고 그 구역 내에 비치를 해두고 통행에 방해가 되는 곳에 설치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쵸? 자, 그리고 네 번째 보십시오. 소화기를 각각의 보행거리마다 중요 위치에 분산시켜 관리해야 된다. 자, 소화기를 보행거리마다 중요 위치, 이 중요 위치라는 말이 좀 애매하긴 해요. 보행거리마다 우리가 20m, 30m라는 기준이 확실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틀린 걸로 본 것 같아요. 이런 애매한 문제는 잘 안 나옵니다. 애매한 문제는 참고로만 조금 봐주십시오. 그래서 이게 소형 소화기가 보행거리 20m, 대형 소화기가 보행거리 30m. 그러니까 보행거리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요 정도 보십시오. 요 정도. 정답은 4번으로 좀 애매해요, 문제가.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문제가. 아셨죠? 확실하게 틀리게 나와야 돼요, 확실하게. 아예. 이 숫자를 주고 숫자를 다르게 주든가. 20번. 간이소화 연구 중 삽을 상비한 마른 모래.
50리터. 자, 모래가 50리터 있으면 내가 능력단위 0.5단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예전에 말씀을 드렸었고, 팽창질석이나 팽창진주함은 몇 리터가 있을 때? 그렇죠. 80리터가 있을 때 능력단위 0.5단위를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게 50리터 기준으로 0.5단위를 인정받냐? 80리터 기준으로 0.5단위를 인정받냐? 꼭 여러분들 정리를 하실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기억하시죠? 그죠? 21번. 분말 소화기의 사용 온도 범위는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소화기가 있는데 분말과 강화액만 영하 20도에서 40도까지 쓸 수 있다라고 했고, 제가 틀림없이, 자, 그 나머지, 그 외는 이렇게 사용이 가능하다 그랬죠? 기억하시나요? 그죠? 그래서 얘는 지금 우리는 답을 얘로 가져가야죠. 분말을 물어봤으니까요.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다? 1번이다. 자, 그리고 22번 보겠습니다. 옥내 소화전 설비의 구성 요소로서 옳지 않은 것은 그랬거든요. 옳지 않은 것. 그 옥내 소화전은요, 여기 맨 밑에 가보면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물이 있고요. 이 물을 끌어올려주는 장치가 있다 그랬죠. 대표적인 걸 펌프를 많이 쓴다 그랬죠. 이름이 가압 송수 장치라는 게 있고, 그리고 나서 이쪽으로 올라와서 여기에 호스와 노즐이 달린다라고 했습니다. 핵심 부품이 이렇게 세 개죠. 그래서 끌어올리는 거죠. 맞나요? 자, 근데 물을 썼을 때 틀림없이 펌프가 자동으로 돌아서 물을 계속 항시 공급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걸 위해서 여기다가 하나 설치해 주는 게 이름이 뭐냐면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 압력 챔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력 챔버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얘는 펌프를 자동으로 기동을 시켜주기도 하고 정지를 시켜주기도 한다라고 제가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고, 요 위에 공기가 있기 때문에 수격에 대한 작용 방지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터햄머라는 수격 방지기가 있지만 얘도 수격 작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메인은 얘죠. 수격 방지기가 메인인데 얘가 수격 작용을 많이 방지할 수 있는데 얘도 그 기능이 있다라는 거 아셨죠? 그러니까 지금 구성 요소로 옳지 않은 건 3번이죠. 왜냐하면 얘는 스프링클러에 달리는 부속이죠. 유수검지 장치.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3번 보겠습니다. 옥내 소화전이 1층에 3개, 2층에 4개, 3층에 6개 있대요. 저수량을 골라라 라고 했죠. 그럼 옥내 소화전은 1층에 3개랍니다. 그럼 1층에 3개, 그죠? 여기 4개, 6개가 설치가 되어 있대. 이런 건물이 없어요, 여러분들. 근데 문제를 만든 거죠. 그럼 제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어차피 층당 방화구획 기준으로 봐서 우린 최대 설치된 층 얘를 n개수로 보면 된다. 그럼 n에다가 제가 몇 곱해주면 된다 그랬죠? 수원량 구해라라고 한다면 2.3. 여기다가 6개를 넣어주시면 되는데 6개를 전부 넣을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맥시멈 몇 개까지? 딱 2개까지만. 최대 개수. 그럼 여기다가 몇을 넣어줘요? 2를 넣어주는 겁니다. 그럼 여기가 몇이 나와요? 5.2 메타 3승이라는 게 나오죠. 자, 정답 몇 번입니까? 그래서 1번이죠. 1번. 됐나요? 네. 이렇게. 그러면 내가 얘를 가지고 이제 만일 옥상 수온까지 구해라 라고 한다면 여기 5.2에다가 제가 3분의 1을 곱해서 그죠? 계산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3일은 3, 이 정도 들어가겠네요. 이건 옥상에 올리는 수원량. 24번. 옥내 소화전의 옥상 수조 수량은 얼마인가? 전체 수원량의 몇 분의 몇이요? 3분의 1. 25번. 옥내 소화전 설비의 가압송수장치 종류로 옳지 않은 거. 자, 아까 제가 가압송수장치는 결국 뭐냐면 물을 설비까지 보내주는 애거든요. 펌프는 이 기계 자체가 끌어올려서 얘 압력에 의해서 물을 보내주는 애고 가장 대표적인 애고, 이거 말고도
고가수조라는 애가 있다 그랬죠. 그죠? 또 가압수조라는 애가 있다 그랬고 압력수조라는 애가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 펌프 방식인 것 뿐이고 고압수조라는 건 없어요. 아셨죠? 그래서 고가수조 방식이라는 건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고가수조. 얘는 수조를 위에다 올리는 거예요. 그럼 이 수조에 물을 채워놔요. 그리고 여기다 낙차를 두고 여기다 소화전을 두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펌프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력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 단순 낙차에 의해서 물이 공급이 될 수 있겠죠. 소화전이. 그럼 얘도 가압송수 장치로서의 역할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가수조라는 게 있다라는 거. 가압수조는 질소가스를 따로 저장을 해서 수조에 있는 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밀어주는 거죠. 어디까지 밀어주는 겁니까? 뭐 예를 들어 소화전까지 밀어주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압력수조. 얘는 뭐예요? 수조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 수조를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공기가 있고 여기 뭐가 있는 겁니까? 물이 있는 거죠. 해서 화재가 나면 이 공기에 가압을 한다. 그럼 공기가 아래로 밀고 내려가면서 이 물을 어디까지? 소화전까지. 그죠? 그러니까 공기를 불어넣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공기를. 그럼 공기를 불어넣는 애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컴프레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것들이 다 가압송수 장치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건데 가압송수 장치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얘라고요. 펌프. 됐나요? 근데 어차피 이게 또 스프링클러에 그대로 가기 때문에 지금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26번. 펌프를 자동 기동시키고 정지를 위해 옥내 소화전에 설치하는 설비는 그랬습니다. 자, 이름이 뭐예요?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 또는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얘를 압력 챔버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압력 챔버는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압력 스위치라는 게 달려 있는데 이 압력 스위치가 압력 변동을 검지해서 제어반에 신호를 주면 제어반, 뭐 동력 제어반, 감시 제어반. 제어반에 신호를 주면 뭐 동력이나 감시. 제가 두 가지가 다 존재한다 그랬죠. 동력 제어반, 감시 제어반에 신호를 주면 자, 여기서 이제 갔을 때 뭐를 시켜주냐면 얘가 메인이에요. 마지막에 갔을 때 펌프의 자동 기동 및 정지가 가능해지더라.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요게 첫 번째 메인 목적이고 그리고 두 번째 요 위에 공기층에 의해서 얘가 가능하더라. 됐나요? 그리고 저기 물올림 장치라는 애는 얘가 흡입식일 때만 설치를 하고 설비가 흡입식이라는 건 이제 빨아 올리는 구조일 때만 얘의 목적은 1차측 배관에 물을 항시 급수해야 될 때. 그죠? 자, 그리고 마지막 순환 배관. 보이십니까? 이 순환 배관은 얘가 걸렸을 때 배관에 물을 빼주는 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맞나요? 그래서 저 순환 배관에 달리는 밸브 이름이 릴리프 밸브. 이거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걸리는 경우를 우리가 무슨 운전을 할 때? 그렇죠. 최절운전 시라고 얘기를 하죠. 최절운전.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정답을 그럼 뭘로 가져가셔야 되냐면 여기 갔을 때 자동기동 및 정지니까 1번으로 가져가시고 나머지는 제가 참고로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보셨으면 좋겠어서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린 겁니다. 됐죠? 27번. 옥내 소화전 설비의 방수량과 방수압, 요건 이제 법정 방수량, 요게 130, 방수압이 0.17 이상. 잘 정리를 해 주십시오. 28번. 왜냐면 이거는 여러분들 간단하게 그냥 보고 넘어가셔도 돼요. 근데 요 정도는 암기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제가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잖아. 그치? 그러니까 나올 가능성이 막 크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기준들이기 때문에. 28번 이것도 설치 기준이죠. 자, 방수구라는 건 소화전을 열어보세요. 제가 꼭 열어보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열어보면 이렇게 호스와 뭐가 있어요? 방수구가 달려있다 그랬죠. 이 호스, 방수구. 맞나요? 이 방수구. 얘 높이가, 요 높이가 몇 메타라고 했습니까? 제가 1.5 이하입니다. 그리고 얘 수평거리라는 게 있다 그랬어요. 얘가 포용하는 거리, 요 거리. 얘 거리가 반지름 거리로 25m 이하. 자, 정답 몇 번? 1번. 맞습니까? 자, 29번. 자, 요게 이제 체절운전에 대한 거예요. 자, 체절이라는 건 물이 어디도 갈 수 없는 상태. 예를 들어 여기 펌프가 도는데 물을 쐈는데 여기 밸브가 잠겨 있다라고 해봅시다. 원래 여기를 통해서 이제 소화전으로 나가줘야 되는데 밸브가 잠겨 있으니까 이게 물이 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 안에서. 계속 얘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왔다 갔다. 그럼 이 배관에 압력이 계속 어떻게 될까요? 미친 듯이 올라가는 거야. 미친 듯이 막 올라가요. 그럼 이 상태가 체절 상태라고요. 그럼 빨리 얘를 열어줘야 되는데 그 전에 압력이 높게 올라가면 여기다가 내가 릴리프 밸브라는 걸 달아놓는다 그랬죠. 이렇게 릴리프 밸브라는 걸 달아서 얘가 이렇게 과압이 걸렸을 때 물을 빼줄 수 있게. 그죠? 그럼 얘가 언제 동작을 하냐면 얘가 원래 돌아야 되는 100% 압력에서 1.4배 올라갔을 때 그 이전에 동작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건 140%를 얘기하는 거고 이때 동작을 해야 되는 설비가 제가 아까 얘기했던 순환배관의 릴리프 밸브를 얘기한다.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정답 몇 번이다 그래서 3번이다, 얘는. 됐습니까? 이거 최근에도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수격방지기는 제가 뭐라 그랬죠? 수격작용을 방지하는 애다. 자, 31번입니다. 공동현상 발생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여러분들 공동현상이라는 건 얘가 컸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럼 얘를 줄이고 싶어요. 그럼 손실을 제가 줄이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흡입측 수도 및 마찰 손실을 적게, 흡입관의 배관을 간단히, 그죠? 세 번째, 펌프의 설치 위치를 수원보다 낮게 한다. 이게 이제 압입식으로 바꿔준다라는 거죠. 구경을 작게 하면 유속이 빨라지거든요. 그럼 유속이 빠르면 손실이 어떻게 될까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답이 몇 번? 4번.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된다. 자, 32번 보겠습니다. 다음 공동현상 발생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1번, 펌프의 흡입측 수두가 크다. 흡입측 수두가 크다라는 건 그만큼 흡입측의 에너지가 크다라는 거니까. 흡입측 에너지가 크다라는 건 결국 결론적으로 뭐가 크다? 손실이 크다라는 걸 의미한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원인이 되는 거죠. 손실이 크니까. 마찰 손실이 크다, 관경이 크다, 이게 작을 때 발생하는 거죠. 회전 속도가 크다 발생할 수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공동현상이 결국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손실이 커지면 펌프 흡입측 배관에 공기방울이 생긴다. 근데 이 공기방울이 정말 빠르게 누구를 치는 거다? 펌프를 치는 거다라고 제가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죠. 그쵸? 자, 33번 보겠습니다. 관로 내의 물의 운동 상태를 변경시켰대요. 그러니까 갑자기 잘 가던 걸 내가 확 막은 거죠. 그럼 갑자기 급격하게 압력 변화에 의해서 물에 의한 충격을 받거든요.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워터 햄머. 그죠? 워터 햄머. 얘가 수격작용. 수격 방지책도 공동현상 방지책하고 유사합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수격작용 방지책이나 공동현상 방지책이나 유사하니까 두 개를 여러분들이 같이 하실 때 정리를 해주시면 좋다. 됐죠? 그래서 수격작용에 대한 거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 수격작용은 방지책이 뭐 수격방지기를 달든 맞나요? 또는 이제 서지탱크라는 걸 달아도 되고요. 그거 다 수격작용을 방지하는 기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경을 넓히면 되겠죠. 구경을 넓히면 되겠죠. 유속을 줄이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리고 밸브를 천천히 닫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런 거. 자, 34번. 펌프가 운전 중에 한숨을 쉬는 것 같대요. 그러니까 숨을 쉬는 것 같이 된다. 그래서 진공계와 압력계가 막 흔들리고 유량계가 막 흔들리는 현상. 우리가 얘를 뭐라고 합니까? 맥동이라고 얘기하죠. 이거 보기가 2개 들어갔는데 여러분들 이거 3번. 답을 고르는 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원래는 2개가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죠? 요거 하나 잘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35번 보겠습니다. 건물의 1층이나 2층에 화재 발생했다. 화재를 유효하게 진압할 수 있도록 건물 외부에 설치하는 설비가 뭐냐? 인접 건물의 화재도 발생했을 때 끌 수 있는 설비. 5개죠, 5개. 그죠? 연결송수관, 옥내소화전 5개. 요 3개는 우리가 배우고요. 드렌처는 뭐냐면 이게 수막 설비예요. 수막. 우리가 개구부 같은데, 연소 우려가 있는 개구부 같은데 많이 설치를 합니다. 요거를. 그래서 내가 개구부라고 하면 그냥 단순하게 창문이라고 생각하면 이쪽에서 불이 나면 이쪽으로 불이 못 넘어가게 해주는 설비거든요. 이쪽 편에서 이쪽으로 요 개구부를 통해서 불이 넘어가는 걸 막아주는 설비인데, 여기다가 헤드를 이렇게 설치하는 거예요. 헤드를. 맞나요? 헤드를 이렇게 설치해서 여기다가 물을 쏘는 거죠. 이렇게. 맞죠? 이런 것도 같이 정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3번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된다. 자, 36번 보겠습니다. 옥외소화전의 수원량을 구하는 공식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지금 갔을 때 결국은 우리가 얘를 가지고 오셔야 된다. 그래서 n에다가 7, 요 공식 가지고 오시고, 요게 맥시멈 개수 몇 개까지다? 2개까지다, 2개. 됐나요? 네. 맥시멈 개수 2개까지다. 요건 공식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옥외소화전은 뭐가 없다? 옥상수원이 없습니다. 오케이. 37번. 소화전, 그리고 소화전 함, 둘 사이의 이격거리. 여기 소화전이 있으면, 옥외소화전은 이 소화전을 이렇게 그릴게요. 꼭 근처에 뭐가 있어야 된다? 호스암이 따로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렇죠? 근데 이게 멀면 안 돼요. 몇 메타 이내? 5m 이내. 자, 정답 몇 번? 1번. 자, 38번. 호스 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 자, 얘가 몇 메타라 그랬죠? 40m. 옥내소화전 방수구는 25m. 옥외소화전은 40m. 39번. 옥외소화전 설명에 대하여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1, 2, 3, 4가 나와 있는데 1번. 옥외소화전이 10개 이하일 때는 옥외소화전마다 5m 이내의 장소에 1개 이상의 소화전함을 설치하고 0.17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도록 하고 11개에서 30개, 31개 이상일 때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설치 기준이에요. 그래서 참고로만 보십시오 하셨죠? 옳지 않은 거 찾으래요. 그래서 저는 다른 거보다 여러분들 여기 가보면 얘가 0.25라는 거 일단. 그리고 유량이 얘가 350입니다. 옥외소화전은. 잘못된 거죠, 2번이. 이 1, 3, 4를 조금 보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소화전함이 10개 이하일 때는 1개씩 분산 설치한다. 1개 이상 5m 이내에 1개씩 설치를 해준다라고 되어 있었고, 세 번째가 보면 옥외소화전이 11개에서 30개다라고 하면은 11개 이상의 소화전을 각각 어떻게 한다? 분산해서 뿌려준다 그랬죠. 그렇죠? 네 번째, 옥외소화전이 31개다? 그럼 3개마다 몇 개? 1개 이상의 소화전을 분산해서 설치한다. 3개마다 1개 이상의 소화전을 설치한다. 그러니까 이게 10개 이하일 때 11개 이상, 31개 이상일 때 다르다. 그러니까 이게 함 설치 개수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셨죠? 이런 문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예전에도 나왔었고. 요즘은 나오긴 좀 어렵죠. 항상 얘기하지만 이 숫자, 몇 메타 이내, 설치 기준, 요 개수, 이런 설치 기준은 최근 경향에서는 나오기가 어렵고, 제가 예전에 거기서도 빠져있다 그랬죠. 시험 범위에서도 빠져있다. 근데 넣어놓은 이유는 뭐냐면 정말 이제 사람이라는 게 이제 혹시 모르니까
시험 문제라는 게 혹시 모르니까 제가 넣어놓은 거니까 요 정도는 그냥 한번 보고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개념으로 제가 넣어놓은 거예요. 자, 40번. 요거는 좀 쉬었다가 할까요? 네, 요게 이제 스프링클러가 나올 거예요. 아셨죠? 스프링클러 문제에서 또 중요한 게 어떤 건지 저하고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습니까? 자,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